여러분들께서는 일모도원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모도원이란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할 일은 많은데 날이 저물어 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리그 막바지에 들어섰음에도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위기에 봉착한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30개월 출전 금지 조치가 전 세계에 내려진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과 결별할 수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토트넘은 4명의 선수를 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징계위원회는 파라티치 단장이 토트넘에서 일하기 전 유벤투스에서 장부 조작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에 연루됐다고 봤는데, 이 때문에 파라티치 단장은 이탈리아 축구협회로부터 30개월 동안 이탈리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탈리아 협회 요청 속에 피파가 그 제재 범위를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로 넓혔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27일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결별하면서 남은 시즌을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체제로 꾸릴 예정이지만 2021년 입단 후 콘테 감독을 선임하고 여러 선수들을 토트넘에 합류시킨 주인공인 파라티치마저 이 징계가 확정되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넘게 일할 수 없는 단장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파라티치 단장과 결별하게 되면 그가 영입한 4명도 내보낼 것이 유력합니다. 이브 비수마와 제드 스펜스 그리고 브라이언 힐의 경우 토트넘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데려간 비수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스펜스는 스타드 렌으로 임대를 보냈으며 힐 역시 현재 세비야 유니폼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쿨루셉스키는 파라티치가 맺은 최고 계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유벤투스에서 임대한 만큼 쿨루셉스키를 완전 영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해야 하고, 계약 조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헤어진 뒤 이번 여름 감독 선임을 비롯해 대대적인 보강에 나서야 하지만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파라티치 단장이라면 굳이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왼쪽 윙백 자리에 번갈아 나서던 이반 페리시치와 벤 데이비스가 나란히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트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A매치 기간 중 다친 것으로 알려진 페리시치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유력지 이브닝 스탠더드에 따르면 페리시치는 토트넘 클럽하우스 내 실내체육관에서 개인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체는 명백한 종아리 부상을 안고 돌아왔다며 실내체육관에서 훈련했고 에버턴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 시절 3-4-3 포메이션을 썼고 페리시치를 레프트윙 손흥민 바로 뒤에 위치하는 왼쪽 윙백으로 기용했습니다. 손흥민과 호흡이 안 맞는다는 혹평을 종종 듣지만 활용할 선수가 없다 보니 그의 공백은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 체제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페리시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활용됐던 데이비스도 경기장에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데이비스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6주 아웃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브닝 스탠더드는 4월엔 돌아오기 어렵고 시즌 마지막 몇 경기에서나 돌아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라면 콘테 전 감독 사임 뒤 지휘봉을 물려받은 스텔리니 대행은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리는 에버턴과 원정 경기에서 왼쪽 윙백 혹은 풀백으로 기용할 자원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손흥민과 앞뒤로 섰을 때 호흡이 괜찮았던 라이언 세세뇽이 있지만 지난 2월 5일 맨시티전에서 후반 교체로 들어가 15분 정도 뛴 뒤 한 번도 공식전에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한 아르나우트 단주마를 수비 위험 감수하고 쓰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경기 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페리시치의 몸 상태가 나쁜 것으로 드러나면서 토트넘은 스텔리니 대행에서의 첫 경기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토트넘의 전 감독인 포체티노마저도 토트넘을 손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 기회를 놓쳤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대신 레알 감독직에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와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그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포체티노의 복귀를 원하고 포체티노 사단에 몇 달 동안 계속 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다니엘 레비 회장이 토트넘을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이끈 이들을 열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는 레알 감독직을 이전에 놓쳤고 가능성이 커지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놓치려 할 의도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포체티노는 지난 2018년 레알 감독직과 연결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여름에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었고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달성한 지네딘 지단 감독이 자진사임하면서 레알 감독직은 공석이 됐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과 호세 앙헬 산체스 대표는 포체티노를 후임으로 원했지만 포체티노의 재계약 조항 중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습니다. 포체티노가 특정 바이아웃 금액이 있었다면 레알은 그를 감독으로 영입했겠지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당시 여름에 마드리드의 한 결혼식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지만 이러한 대화가 오갔고 결국 포체티노가 레알로 가지 못했습니다. 포체티노에게 다시 기회가 온 건 안첼로티의 상황 때문인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은 대한민국을 16강에서 가볍게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지만 크로아티아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충격적인 탈락을 경험했으며 이 패배로 치치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에서 물러났고 브라질은 안첼로티 감독을 후임으로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에드날도 로드리게스 브라질 축구협회 회장은 브라질 언론을 통해 우리는 브라질 대표팀의 아이디어에 맞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우승하는 감독이 필요하고 다음 월드컵까지 한 사이클을 시작할 감독이 필요하다며 난 안첼로티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는 정말 모든 축구선수의 존경을 받는 감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첼로티는 당장은 2024년 여름까지 계약된 레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이 관건입니다. 브라질은 올 9월부터 시작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부터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첼로티의 상황에 따라 포체티노는 레알 감독직으로 부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이 부진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ESPN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콘테 감독의 훈련 세션을 어려워했으며 훈련 세션의 반복적인 특성이 손흥민을 지치게 했다고 알렸습니다. 매체는 카타르 월드컵으로 선수단에 육체적인 피로가 쌓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프리시즌에 살인적인 체력 훈련을 했으며 일부 선수들은 30도가 넘는 더위와 습도 속에서 경기장을 빠른 속도로 달렸고 손흥민은 고전했다고 짚었습니다. 토트넘 소식통에 따르면 선수들은 여름에 콘테 감독 훈련을 지지했지만 시즌을 치를수록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훈련 프로그램을 급하게 수정하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프로그램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선수단은 어떤 훈련 세션을 진행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종종 아침에 스쿼드 훈련을 요구했는데 경기 외에 과도한 체력 훈련은 팀 내 불만과 논쟁거리로 자리했습니다. ESPN은 콘테의 훈련 세션이 손흥민 부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토트넘 선수단 사이에서는 시즌 중에 월드컵이 열리는 걸 고려해 훈련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부진이 콘테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스페인 카탈루냐 라디오는 바르셀로나는 좌측 윙포워드를 찾고 있으며 코칭 스태프는 이번 여름 공격진에서 뛰어난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뛰어난 수준의 선수를 데려오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영입하려고 준비하는 좌측 윙포워드 자리에 어떤 선수를 노리고 있는지도 알려졌습니다. 해당 매체는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즈와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선수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 데려오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강하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과거부터 스페인 라리가 이적설이 나오면 매번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됐습니다.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회장이 손흥민을 원한다는 루머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이벌인 바르셀로나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좌측 윙포워드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페란 토레스와 안수 파티가 있지만 두 명 모두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드필더인 세르지 로베르토나 가비가 좌측 윙포워드로 선발 출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베르토나 가비가 나오면 조르디 알바나 알레한드로 발대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 좌측 공격을 전담하는 스타일의 공격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비 에르난데스 바르셀로나 감독은 확실한 윙포워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좌측 윙포워드만 영입한다면 유럽 최정상급 공격 라인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원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걸림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팔 생각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핵심인 해리 케인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손흥민은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여력인데 손흥민은 2024-2025 시즌까지 토트넘과 계약된 상황이라 바르셀로나는 적지 않은 이적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와 2010년대 방만한 운영으로 현재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에 토트넘이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주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비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에서 승점 68점의 성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승점 12점 앞선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시즌 만에 프리메라리가 우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혼란스러운 토트넘을 벗어나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해 라리가에서 우승컵을 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에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메시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떠나 메시와 함께 우승컵을 든다면 그 또한 손흥민 선수의 축구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백날 토트넘에 있어봤자 트로피는 구경도 못할 게 뻔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우승컵을 든다면 우상으로 치켜세우던 호날두를 버리고 메시와 절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현재 토트넘은 감독도 없는 위기 상태인데 그 누구도 나서서 토트넘 감독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토트넘의 현실입니다. 지금 무직인 감독들도 다 생각이 있다면 굳이 이 시점에 이런 팀에 부임하는 건 본인들 커리어에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시즌 끝나면 현 시점에 팀별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은 다 없어진 상태고 선택지도 그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시즌 끝나고서는 모를까 이 시점에는 절대로 감독 자리에 올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슷한 상황인데 올해는 솔직히 빅포 진입도 힘들어 보입니다. 토트넘은 그냥 송캐듀오를 풀어주고 리빌딩 전문 감독 데려와서 뼈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이든 선수는 다 보내고 젊고 파이팅 넘치는 선수로 꾸려야 답이 나옵니다. 그 어떤 감독이 선수들을 전부 리빌딩하지 않는 한 토트넘은 우승컵과는 거리가 먼 구단입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레비가 팀을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데도 지금 4위로 버티 있는 게 대단합니다. 지금 순위는 케인과 손흥민을 필두로 하는 선수단 덕분인데 팀워크 좋고 위닝 멘탈리티 있는 선수들은 내보내고 계속 싼 몸값에 선수들만 사들이니 팀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떠나 메시와 함께 우승컵을 들길 응원하며 다가오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